한번 해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농지연금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농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앞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부산을 여행을 가는 거라고 그럴 때, 내가 부산을 가는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알아봤느냐, 선택을 했느냐,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 부산을 가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어떻게 내가 할 거냐에 따라 즐기는 게 달라질 거예요. 이게 반대로 부자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하겠다는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걸 해서 하겠다 그러는 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향성은 내가 부산을 가겠다 그랬는데 엉뚱한 차를 타서 강릉을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한 후에 충분하게 어떤 게 된 다음에 출발해도 늦지 않다.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무턱대고 질러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10년을 한 투자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고 뭘 하고 해서 10년 후의 결과보다는 처음에 2, 3년 동안 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 알고 뭐 하고 이런 기간을 충분하게 가진 다음에 서서히 투자를 해서 거의 7, 8년쯤 됐을 적에 투자를 해서도 10년 만에 두세 배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고 투자하면 실패하고 뭐하고 그제서 다시 어쩌고 하고 하면 10년을 가도 지저리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다른 것과 다른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에서 미래 가치를 찾는 겁니다. 현재 가치. 건물,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현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 쉽고 몇 번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미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 땅을 어떤 사람이 오고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농업인을 만드는 투자는 아까 신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차 농지로 하는 거. 가지고 있는 농지로 하는 거. 땅을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야 된다. 조합원에 대한 거 투자 반드시 하셔라.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만들었다면 이거를 반드시 하셔라. 그런 얘기야.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들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의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99년도에 연봉을 정산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연봉제가 되면서 정산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 1억 원하고 2억 원을 갖고 와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물론 고액 봉급자예요. 고액 봉급자인데 어쨌든 99년도에 이렇게 와서 3,000제곱미터를 2억 원에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돈만 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000제곱미터를 또 2억 원에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조금 하고 대출을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는 융자 구입해서 했고
또 여기서 융자 구입해서 융자 받고 뭐 대출 받고 중간에 사이사이에 자꾸 이제 갚아가면서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2000년 1년도에는 수용 보상으로 11억을 받은 걸 갖고 이후엔 또 했고, 여기서도 당초에 요거가 6억 원을 받았어요. 6억 원. 6억 원을 받았는데 요게 왜 어떻게 했냐면 개발한다고 그래서 사전 계약금으로다 6억 원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저게 26억이 아니라 한 35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억 원 받은 거 갖고 여기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요걸 보느라고 요걸 못 봐서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고 여기서 보상받은 걸 갖고 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또 이렇게 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투자를 17년도에 한 건데, 이 2,700제곱 중에 1,000제곱미터가 투자가 돼서 보세요. 3억 5천에 했는데 3억 원을 받았어, 돈을. 지금 나머지 1,700제곱미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짜예요, 공짜. 5천만 원 갖고 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한 53억 이렇게 됐는데 실제 지금 잔존 가치는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게. 근데다가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 요 땅 하나, 이 땅 하나만 빼놓고, 이 땅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3기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땅하고 요 땅하고 요 땅 1,700제곱미터 빼놓고 이 나머지 땅은 다 3기 신도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대토를 받는 걸로 다 지금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동료들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 오피스텔 2개 했어요. 아파트 조금 늙었어야 어떻고, 오피스텔 두세 채 했어야 지금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 80억대 가까운 재산으로 늙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벌을 때 좀 하셔라. 요건 또 비슷한 사례인데 2000년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거의 비슷했어요. 공장 120평짜리에 2억 원 여윳돈이 두 분이 비슷한 친구분들이 같은 업종에 일을 하는 분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이거를 갖다가 기계를 증설을 하고 또 중간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장 평가액 13억, 공장이 13억 늘어난 것밖에 없고 집 조금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기계 증설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논을 이렇게 사댔어요. 논을. 이게 거의 다 개발지향구역 농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말라는 거.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장을 포함해서 저거가 약 29억, 30억 되고, 이 집도 지금 한 16억짜리로, 3억짜리에서 이사 한 번 해서 한 16억짜리로 갔어요. 이사 2번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그런 얘기. 여기는 17억, 여기는 하면은 얼마예요? 한 40억. 그 요즘에 이 친구가 와. 나도 좀 농지 좀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사업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사업과 연계해서. 이거는 제가 2000년도에, 99년도에 시작하고서네요. 99년도에 시작하고 조경을 하는 업자인데, 건축을 하는 업자인데, 이 당시에는 건축을 하고 그 조경을 이렇게 식재를 했다가 그냥 뽑아내고 다시 이제 준공검사 받으면 다 뽑아내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걸 뽑아내서 그냥 갖다가 버리지 말고 이렇게 농지를 하나 사서 여기다 갖다 심었다가 또 갖다 심고 또 갖다 심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지 않냐, 그리고 좋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아예 조경회사까지 차리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발상의 전환, 또 자기 하고 있는 일과의 접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관리 처분, 아까 처분 계획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건 뒤로 뺐습니다.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뺐는데 1300평짜리 땅인데 대출이 7억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가 6억이에요. 근데 이게 13억에 팔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그러면 대출 7억, 6억 하면 팔으면은 손에 쥐는 게 없어요. 1300평은. 예.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한 게 대지를 먼저, 대지는 매도를 해서 3억 원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제촌작용을 맞춰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팔다 나면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매도하면 7억 원이 남지만 이거는 대출 구매 하고 나면 없으니까 안 되고 순차 매도를 하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한 6억 내지 8억 정도로 4, 5년만 보유하면서 순차적으로 매도하면 돈을 손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라 하고 이제 차분차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시청에다가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천작용 요건만 충족을 시키고 하나도 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이런 것들이 그냥 몰라서 처분을 해버리면 큰 손해를 날 거를 내가 알고 조금 대응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30대에는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시고 40대는 내 집 마련을 완성을 하시고 50대에는 투자 쪽으로 많이 하시고 60대에 가서는 이 투자했던 거를 수익형이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또는 자산형으로나 자기 사업장으로나 이렇게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 연령대별로다가 갈아타기도 하면서 은퇴 시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로 내가 투자하는 거를 좀 짜라.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수익형의 투자를 많이 하세요.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저는 자산형에다 투자를 해서 자산이 크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산이 크게. 그때는 이 자산을 자꾸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은퇴 시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를 하면 이후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소일거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건 조합원에 대한 건데 그런 거고요.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는 건 주말 체험 영농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시골 구석 경치 좋은데 아니 거기까지 몇 시간 동안 가서 100평, 200평 주말 체험 영농해서 그걸로 그냥 사잡 쓰세요. 기름값으로. 네. 도시 근교에 내가 살고는 옆에다가 30평도 좋고 50평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농 목적으로 하면 싸고 좋은 데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전원생활 경치 좋은 데 가서 이건 하셔야 돼. 요거 두 개 돈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말 체험 영농은 이왕이면 도시 근교에서 저는 돈 되는 걸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돈 되는 걸로. 그 다음에 투자는 돈이 될 만한 거를 하는데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사자마자 개발을 해서 뭐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내가 돈 벌고 있을 때 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걸로다가 돈이 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계속 키워가라는 거예요. 키워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국 노후의 농지연금도 그 중에 하나로 보고 하셔라. 농지 투자에서는 토지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법도 없고 정답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비법이 있고 어떤 큰 정답이 있는 걸로 아십니다. 그러나 과거의 비법이 지금의 비법이 아니다. 과거에 맞았던 게 지금도 맞는 게 아니다. 오늘 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토지 투자는 영원히 볼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비법이 지금도 아니다 하는 얘기 하나만 해고 가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소양강댐을 막으려고 그랬을 적에 우리나라 건설사 사장님들을 전수 불러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소양강댐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주영 회장님은 뭐를 했느냐? 압구정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매년 홍수가 나던 데인데, 매년은 아니지만 홍수가 자주 나던 데인데, 이제 거기를 하면 홍수가 안 나겠구나. 그러고 결국은 서울 강북은 포화 상태니 강남은 개발되겠구나 해서 강남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74년도인가요? 그때 그 현대 압구정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 예,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예. 또 그럼 정주영 회장님 얘기했으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자전거로 다 쌀 배달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지금 쌀 배달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만큼 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헛소리 말고 구입을 할 때는 목적에 맞게 내가 무엇으로 쓰려고 그랬느냐, 목적에 맞게 하라. 2가지 3가지 자꾸 연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자마자 개발하려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건 개발업자가 할 일이요. 개발업자. 내가 개발업자요? 개발업자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유 관리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관리를 해라. 리모델링, 전용 개발, 정책 규제 대응하면서 내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내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도. 그래서 자꾸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세테크, 절세를 위한 관리, 사업용 토지, 비과세 또는 법이나 제도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방법들을 내가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 분할 매도도 좋고 아니면 수용, 증여, 상속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보관이야.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서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내가 노후에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것을 가지고 대부분이 구입하면서 바로 개발해서 처분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 이거는 개발업자가 하게 놔두라니까. 지금 우리 보통의 투자자는 개발업자가 아니잖아요. 왜 개발업자가 하는 투자를 내가 하려고 그래? 개발업자한테 왜 내가 돈을 대주고 개발업자가 돈 벌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은 누가 지금 벌으려고 그래? 내가 벌으려고 그래. 투자하는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저렴한 토지를 사서 이렇게 보유, 관리, 세테크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내가 잘 키우고 가꿔서 모를 심어서 쌀이 되도록, 벼가 되어서 쌀이 되게 나오도록 하듯이 내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좋은 땅을 구입해서 키워가지고 크게 좋은 수익형이나 자산형이나 연금형으로 키워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실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정책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때로는 정책에 역행을 하는 게 잘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걸 거슬러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순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하면서 조급증은 금물이다. 멀리 보고 좀 투자를 하셔라. 제가 투자하는 분들을 그동안에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지가 이제 22년째입니다. 22년째 있어 보는데 이렇게 있어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제일 투자 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현재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특히 땅은 그렇다. 특히 땅은 그렇다. 예. 그다음에 아는 만큼 보이니까 조금 공부하고 노력해라. 예. 근데 여기 전문가만큼 그러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되려고 하진 말아라. 예.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집에 환자가 생겼다고 내가 지금부터 의학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전문의가 돼서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땅에만 오면, 부동산에만 오면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좋게 잘 수술을 하면 되는 거지. 예, 내가 전문가가 그때부터 돼서 내가 하려고 그랬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향후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고 싼 가격을 고집하지 마시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랬는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싼 게 결국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게 비싼 것이 좋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그 다음에 고급 정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그 보통 사람들 또 큰 돈 아닌 거를 가지고는 고급 정보보다는 어느 정도 밝혀진 정보에만 해도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정보라는 것은 대박과 쪽박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쪽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고 좀 많이 보시고 개발 계획이나 정보를 얻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침체기나 남들이 돌아설 때가 혹이다. 요거 남들과 좀 다른 타이밍을 잡아라. 아마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 투자 재테크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가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깨쯤 됐을 때 다음 주자들이 그래도 들어오지 머리 꼭지가 됐을 적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 꼭지가 됐을 때 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와서 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왜 그쪽으로 넘어가냐? 뒤로 밖으로 냈네. 네. 그 다음에 돈을 좀 버시면 일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쓰세요. 주변을 위해서도 좀 쓰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쓰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좀 투명하게 해라.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라. 세금이나 경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절대. 전문가나 아니면 내 일을 대행해 주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지불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또 세금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남았으니까 내는 거예요. 남은 만큼 내세요. 이거를 괜히 투명하게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한번 걸리면 된통 당하니까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시라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입에서부터 처분하는 데까지 또 관리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짚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농지 투자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 한 것들 한 꼭지 한 꼭지가 다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른 공부가 되셨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부족한 거는 좀 더 보완을 하시고 앞으로 건대 우리 그 과정에서 각 과정에서 좀 더 배우시고 이렇게 해서